취소, 법률행위 취소를 보겠습니다. 한 얘기들도 많은데요. 일단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두시고, 취소를 한다는 것은 계약은 성립을 한 거고 효력도 생겨 있는 상태인데 취소를 해서 뭐로 만들어 버리겠다? 무효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혼자 매매를 했다.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일단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있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와 관계된 조문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착하, 대승 5명이거든요.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스스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취소할 때도 법정 대리인 동의받고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필요 없습니다. 취소를 할 때만큼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 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물론 착오에 빠져서 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고 이 그림하고 관계없지만 사기 강박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고 그들의 대리인도 취소권자입니다.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계인, 나중에 뭐 공부하기로 하고 이 승계인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내요. 근데 이 승계인이 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은 취소권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착오에 빠진 사람이 취소하는 거야? 그 상대방이 취소하는 거야? 착오에 빠져서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행한 사람이 취소하는 게 아니고 당한 사람이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를 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처음이라 하면 어디를 의미한다? 성립, 계약 체결날, 계약을 체결한 날을 얘기합니다. 체결한 때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있다.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걸 소급이라 그랬죠. 그러면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은 돌려달라 할 수 있어.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오늘 배웠는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었죠. 도달이 뭐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근데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래요. 그 상대방. 엉뚱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잖아요. 상대방은 을이에요. 근데 이 집이 이렇게 팔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팔렸어요. 이쪽까지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갑은 계약을 제3자까지 넘어갔다고 해서 이 계약을 취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고, 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었던가 상대적이었던가? 절대적이어서 저거 취소돼 버리면 이 계약도 이 사람도 소유권 날아가는 거지. 결국 이 갑이나 이 아버지가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이 집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집을 얘가 갖고 있으니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내용 증명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가? 이게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 을에게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얘한테 보내야 되느냐? 누구한테 취소를 한다고 해야지만 취소가 되는 건가에 대해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기 법률행위 두 건이 존재해요. 이 매매도 법률행위고 이 매매도 법률행위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번이죠. 1번이 왜 취소할 수 있죠? 누가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한 거잖아. 여기는 취소의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제한능력자가 한 것도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을이다. 그러면 취소를 누구한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을에게 하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지 말고 병 제3자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3자라든지 아니면 전득자라든지 아니면 승계인이라든지 등등으로 표현됩니다. 얘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라고 취소를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의사표시가 을에게 뭐 해야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도달. 을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계약이 엎어지고, 그리고 얘한테 쫓아가서 이 아주머니, 제가 이 계약을 취소해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안경 쓰신 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거리자한테 사셨기 때문에 내 집입니다. 주세요라고 여기 취소가 되었다는 소리를 얘한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취소 자체를 얘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따 문제 풀 건데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는 권리, 그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는 권리는 이 건물 소유권이죠. 건물 소유권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OX? X.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양수인에게 아니면 양도인에게 해야 되죠. 양수인은 제3자를 지칭하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여기다 문제 풀게요. 그래서 여기가 취소 조문들이고 그 다음에 자 취소는 유효에서 무효로 건너오는 다리라고 상상을 했을 때 다리가 폭파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폭파된다는 건 취소권이 뭐 한다는 거죠? 소멸합니다. 취소할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 못하게 되는 거지 더 이상. 그럼 계약은 뭐로 확정되는 거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권이 소멸되는 경우 세 가지. 하나는 배우셨지? 추인요. 추인도 있고 의사표시로 하는 추인도 있고 법정 추인도 있어요. 우리 법률 용어로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률의 규정 이 소리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추인한 거로 처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에 뭐가 있었는데 취소권은 천년 만년 존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랬죠. 법이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추인부터요. 추인부터 보겠습니다. 추인은 계속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무엇을 포기하는 거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3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아놨어요. 자, 아버지는 계약을 뭐 할까요? 취소할까요? 추인할까요? 취소시키고 애는요. 애는 이렇게요. 만들고 취소시켜버리고 애도. 그렇죠? 반대로 1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아놨네? 그때 뭐 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펜더로 만들면 안 됩니다. 펜더가 있는 공원에 놀러 가야지. 가족 여행을 가야지. 그렇죠? 그때 뭐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서 추인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내가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어서 이게 생긴 게 28처럼 보이지만 18입니다. 내 동의 없이 계약을 해서 애비로서 나는 이 계약을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해보는 게 교육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중도금 잔금 잘 준비하시죠. 라고 뭐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추인해서 계약을 유로 확정시켜 버릴 수도 있죠. 취소, 추인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추인 조문들 몇 개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취소를 안 하고 추인해버릴 수 있어요. 취소권자들이. 그리고 한번 추인하면 당연히 뭘 못하죠. 이제는요. 취소 못하지. 취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 여기서 이 취소의 원인은 얘가 19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얘도 추인을 하고 싶으면 얘는 18세인 상태에서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살이 돼야지 추인이 된다? 19세. 19세가 성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추인이 뭘까요? 추인은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완전히 유효로 확정시켜 버리는 거니까 추인을 해버리면 마치 이 계약이 애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완벽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18은 완벽하지 않잖아. 19이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18때는 추인 못하지. 18때는 추인 못해요. 하지만 제1항요. 1항 이 요건은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하지 않겠대. 그러면 아버지가 추인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이 계약을 추인하기 위해서 아들이 19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들, 자기 자신은 19이 되어야지만 추인할 수 있지만 취소 원인이 사라져야지만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그거 필요 없다. 지금도 추인할 수 있다라는 그 소리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법정 추인으로 가볼게요.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일정한 사유는 6개예요. 그 6개의 사유 중에 하나가 생기면 추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제도예요. 145조에 나오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항이라 그러고 없으면 호라 그러는 걸 했어요. 호라고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이 중에 하나의 사유가 생기면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 실제로 추인을 한 거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간주하겠다. 법이 정한 추인, 법정 추인이에요. 전이경 담취강, 전이경 담취강 6개거든요. 그 외우는 방법은 뭐 아무렇게 외워도 돼요. 그냥
그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희경이라고 옛날에 그 스케이트 선수 있었나요? 전희경.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외운 것 같아요. 전희경 담치강. 근데 전희경 담치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 의미를 따지자면 이렇게 이, 청경, 담양강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한데 저런 두 문자는 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두 문자를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40문제 중에 거의 평균적으로 0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과목도 있어요. 뭐 중개사법, 뭐 문학, 세법 이런 거 뭐라고 외울 게 많은 것들은 좀 두 문자를 써야 되죠. 하지만 이 민법은 두 문자를 써서 그 자체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볼게요. 1호가 뭐냐면 이행이거든요. 이행. 보세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언제부터 추인이 된다고 그랬냐면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여기 취소 원인이 뭐죠? 이 그림 속의 취소 원인은 얘가 누구라는 거야? 미성년자. 그럼 얘가 성년이 되면 취소 원인이 사라지지. 그럼 얘가 19이 됐다 칠게요. 이제 19이 되었어요. 18살 달에 한 계약인데 19이 되었어. 그럼 얘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이제는요. 근데 추인한다고 의사표시한 게 아니고 1호의 행동을 했다고 볼까요? 1호. 읽어보세요. 뭐죠? 이행. 계약을 이행한 거야. 요 계약에 이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을 을에게 뭐 해줄 의무죠, 여러분들? 이전해줄 의무. 구체적으로는 등기소 가서 등기해줄 의무지 않습니까? 18살에 해놓은 계약을 19이 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린 거야,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으니까 등기해줬겠지. 맞나요? 그러면 19이 돼서 어른이 돼서 등기를 해주는 순간 뭐 한 것으로 본다고요? 추인한 걸로 봐서 등기해버리면 얘의 취소권은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해서 더 이상 뭘 못한다? 추인이 아니고 추인을 한 것처럼 보니까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런 거지.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요 계약이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을 400에 팔아놨어. 그럼 아버지도 추인할 생각이니까 아버지는 이 요건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뭐 이걸 먼저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어. 이 계약을 이행해버린 거지. 그럼 뭐 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추인한 것으로.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계약을 이행했겠지. 일단 이걸 잘 못 알아듣시는 이유는 계약을 이행한다는 게 요 매매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등기해줬다는 소리야. 그러면 추인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사기로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을 사기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사기당한 계약은요. 무효인 계약은 아니고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누가? 둘 중에 누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을이. 얘가 취소권자지. 쟤는 상대방이라 부르고. 근데 얘가 취소를 안 하고 추인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얘가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도 안 했고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도 안 했는데 잘 보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취소의 원인은 바로 기망이에요. 기망이 소멸했다는 것은 기망 상태다. 벗어났다. 벗어났어. 사귄 걸 알아차렸어. 알아차렸으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데 둘 다 의사표시 아닙니까? 근데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고 추인한다는 의사표시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사기를 알아차린 이후에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네. 중도금을 줘버렸다고. 골라보세요. 무슨 행동인지 6개 중에. 1호네. 이게 매수인의 의무가 대금 지급 채무 아닙니까? 그 대금을 중도금하고 잔금 나눠준데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을 뭐 했다는 거죠? 이행했어. 뭐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중도금 줬지.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중도금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줬던 중도금도 부당이득으로 만들어서 취소시키면 돌려받을 판에 사기를 알아차리고 중도금을 줘? 뭐 한 것으로 본다는 거야? 추인한 것보다 중도금 준 너는 더 이상 뭘 못한다는 거지. 이제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추인하겠다고 말 안 해도 행동을 통해서 추인으로 처리하는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 이런 행동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6가지를. 그 6가지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1월 달에 가서 할게요. 지금은 법정 추인이 뭔지 간만 익히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하나만 해볼까요? 그냥 이행 청구. 사기를 알아차린 을이 선글라스 사기꾼을 갑을 상대로 뭐 하세요? 오늘 등기해 주는 날인데 빨리빨리 등기소 서류 가지고 오서 등기소에 갑시다. 등기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거야. 지속권자가 상대방에게. 뭐 할 생각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이행을
청구한 거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순간 뭐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요. 그래서 뭐가 사라진다는 거죠.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사기당해서 계약을 하셨다. 중요분 차고에 빠져서 계약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이런 행동 등을 함부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취소권 없어진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그다음에 제척기간. 기간인데 제척기간 한자로 이렇게 쓰고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놓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에 이 권리는 이렇게만 살다가 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라고 정해놓은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46조 취소권의 소멸.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법률행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저 두 개의 기간이 내 행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 해석해 볼까요? 추인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했었나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날부터 3년입니다. 3년 내로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제척기간이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럼 이 3년과 이 10년이 동시에 만료되는 이런 현실에서 없을 거예요. 거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차이가 있으면 먼저 둘 중에 먼저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취소권은 없어집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는 취소의 사유가 취소의 원인이 이 그림 속에는 뭐죠? 기망, 사기입니다. 이게 소멸했다는 것은 기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사기인 걸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으면 을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추인할 수 있어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사기네 라고 알아차렸어요. 그날로부터 몇 년 내로 하라고요? 3년요. 사기인 걸 알아차렸는데도 3년 넘게 미적거리고 있어요? 취소권 없어집니다. 3년 지나면 사기인 걸 알아차린 상태에서 또는 강박당했으면 강박에서 벗어난 날 취소 원인이 사라진 날 협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내로 취소 안 하면 취소권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는 거죠? 10년이에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오늘 알아차렸어. 이 사기네. 이 사기인데? 그럼 오늘 취소의 원인이 사라진 거야. 사기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그럼 오늘부터 몇 년이죠? 3년이죠. 근데 이 계약이 8년 전에 한 계약이거든. 8년 전에 한 계약을 8년 후에 사귄 걸 오늘 알아차린 거야. 그럼 취소권은 몇 년 남은 거야? 2년 남은 거야. 왜요? 이쪽 기준으로는 몇 년 남았죠? 3년. 근데 계약을 하나로부터 8년 지났어요. 그럼 2년밖에 안 남은 거죠. 10년 하려면은. 맞나? 그럼 3년 하고 2년 중에 뭐가 먼저 만료가 되는 거지? 2년.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이해되시나?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오늘 알아차렸는데 그 계약이 12년 전에 한 계약인 걸 오늘 12년 전 내가 한 계약을 오늘 사귄 줄 오늘 알아차린 거야. 그럼 나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못하는 거지.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로 취소 계산하면 몇 년이지만 3년이지만 12년 전에 했다니까 계약을 10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그럼 끝난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럼 10년 지나버린 계약은 사기를 당했어도 강박을 당했어도 기본적으로 계약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취소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근데 와 금방 그 얘기 못 알아듣겠는데 3년 뭐 헷갈리는데 상관없습니다.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남았냐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저렇게 글자로만 나와요. 주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하나로부터 10년 이렇게만 나오지. 저게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OX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한 능력자에는 종류가 미PP 3종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제일 편한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자기가 한 계약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X.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행위, 그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이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양수인에게 해야 된다. OX, X. 여기서 말하는 양수인은 직접 당사자,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야. 제3자를 얘기하는 거야. 제3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양수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죠? 양도인에게 해야 되는 거지.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맞죠? 여기서 처음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 취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죠.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OX, X.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까? 소급해서 소멸합니까?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그 전에 이행된 것, 취소되기 전에 이행된 것,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고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이 반환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제한력자의 법률행위, 제한력자가 한 계약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잖아요.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만 그 효력이 있다. X죠. 제한력자 스스로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즉 행위 능력자가 된 후, 성년이 된 후에 해야 되지만 친권자가 할 때는 저 요건을 요하지 않죠. 그 전에도 얼마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X이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해버린 자,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다시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 행위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에 의해서 생긴 자기 채무, 취소하면 없어질 채무를 뭐 했다는 거야? 이행했어. 취소권자가. 뭐 할 생각 없는 거지?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뭐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추인한 것으로. 이것을 무슨 추인이라고 한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그 예가 바로 12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11번, 12번은. 자,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갑이 을을 기망하여서 건물을 팔았대. 누가 누구를 속인 거지? 갑이 을을 속였으므로 누가 취소권자예요? 을이 취소권자예요. 갑은 상대방이고 취소권자예요, 을이. 근데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래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취소의 원인이 뭐 한 거죠? 소멸을 한 거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 을은.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싹 줘버렸네. 이게 뭐죠? 자기 채무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행한 거죠. 그 뭐 한 것을 본다? 추인한 것을 본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해서.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취소권은 없어져 버리지. 이제는 취소할 수 없게 되죠.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맞춰줬어요. 누가 누구를 속였다는 거지? 이거는 을이 갑을 속인 거지. 누가 취소권자죠? 갑이 취소권자. 이번에는 그랬을 때 등기를 맞춰줬을 때 갑은 취소권을 사기 사실을 안 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서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둘 다 지켜서요. 이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만 한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취소였습니다. 자, 그다음 무효화 취소됐고 이제 마지막 부관, 붙이는 약정, 덧붙이는 약정이라는 건데 여기 법률행위 부관은 법률행위의 가장 마지막 파트, 조건과 기한을 얘기해요. 조건과 기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읽으시고 여기서 말한 부관은 조건이나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조건부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기한부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갑과 을이 오늘 계약을 한 장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이 뭐 하였다? 성립을 하였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그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한참 있다가 효력이 생겨요? 일반적으로는요.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한 그 순간 효력이 생기죠. 오늘 학원에 등록하시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강의 들을 수 있어요? 한 달 후부터 들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근데 사적 자치니까 당사자들은 계약을 하면서요. 계약이 오늘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고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은 장래 뭐뭐 하면 그 미래의 일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걸로 하자. 오늘은 계약만 해두고 이렇게 효력 발생을 늦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들이 합의를 보면요. 있겠지. 뭐 자기들 자유지. 반대로 오늘 바로 효력이 생기는데 장래 어떤 일이 생기면 요 계약은 효력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다. 우리가 별도로 말 안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그 효력의 소멸을
효력의 발생이나 효력의 소멸을 발생이나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어떤 사실이 생기는지 여부에 의존시킬 수 있다고요. 이때 장래 뭐뭐 하면 이 부분을 부관이라고 부른다고. 부관, 덧붙이는 부수에서 붙이는 약정이란 소리예요. 특약 같은 거예요.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건과 기한.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기한인지는 조건이든 기한이든 다 장래 사실들이에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장래 사실인데 그게 일어날 것이 불확실하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조건이라 그래요. 일어날 것이 확실하면요.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 얘는. 그러면 기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연습해 볼까요? 계약을 하면서 네가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이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오늘 계약만 하는 거다. 아직 효력을 발생 안 하고 있다가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이거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조건이죠? 왜요? 합격한다는 것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슬프게도. 그렇죠?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오늘 우리가 한 계약은 그때 효력이 생긴다? 기한이죠. 왜요?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기한인 거예요. 기한. 얘는 네가 중학생이 되면 이거는요. 조건일까 기한일까? 기한입니다. 중학교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저건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무 교육이고 한데 중학교를 다 간다고 통념상 판단했을 때 네 중학생 되면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핸드폰 필요 없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아빠가 뭐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예요.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된다 안 된다. 얘는 반드시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 전에 어떻게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말고 그 약간 이상한 얘기들 있죠. 그런 과학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법학에서의 모든 판단은 통념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저런 것들은 기한이라고 보고 기한. 그 다음에 이건요. 언젠가 갑이 사망하면 이 계약은 그때 효력이 생긴다. 갑이 죽으면 효력이 생긴다. 기한일까요? 조건일까요? 기한이죠. 왜요? 갑이 죽어요? 안 죽어요? 100% 죽는 거죠. 안 죽을 수도 있나? 그럴 수는 없지. 기한인데요. 이 기한하고 이 기한은 조금 달라요. 네가 중학생이 되면 이거는 중학생이 되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확실하게. 확정 기한이라고 그러죠. 기한이 언제 올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근데 이것도 기한은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 날 받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확정돼 있어요. 불확정적이야. 이건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기한은 기한인데 이건 불확정 기한. 이건 뭘까요? 1년 내에 갑이 사망하면 조건이죠. 왜요? 1년 내로 갑이 사망할까 안 할까? 모르죠.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자 달려있으니까 확정기한이네 이렇게 하는데 1년 지나면 죽나? 무슨 데스노트인가? 그런 건 아니죠. 조건이죠. 이건 조건이에요. 그러네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을 하면서 이런 걸 달아가지고 요게 생기면 요게 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자유거든. 저런 것들을 부관이라고 해요. 조건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개념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볼 거야. 조건의 두 종류가 있어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지 조건이 있는데 자 조건은 일어날지 여부가 불확실해요. 근데 그 사실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시험에 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성취되었다는 거.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표현해요. 성취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조건을 효력 발생하기로 한다고 정해놓은 조건을 정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한 계약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조건은 성취 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좀 보시면은 정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여기 있다라는 것은 정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은 이 말. 정지조건부 붙어 있다는 부자를 써서 정지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발생한다. 발생하는데 왜 정지라는 말을 썼을까? 그 전까지 정지되어 있다는 소리지. 홀딩 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팍 풀려버리는 거죠. 생기는 거고. 해지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상실, 소멸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 기한으로 가볼게요. 기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시작하는 기한과 끝나는 기한, 종기, 시기.
근데 기한은 조건하고 달리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일어났을 때 성취했다 이런 말 안 써요. 올 것이 왔다. 도래하였다 합니다. 기한이 도래하였다. 여기는 성취, 불성취고 여기는 도래, 미도래 이런 말을 쓰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한다? 시기. 이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우리 계약의 효력은 끝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쫑나는 거야? 뭐라죠 이건? 종기라고 합니다. 152조. 시기가 달려있는 법률행위는 시기가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종기가 달려있는 법률행위는 종기가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하면서 정조건 또는 해지조건 또는 시기, 종기를 달면서 계약을 하는데 각각의 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조건. 갑이 친구 지간인데요. 을에게 벤츠를 주겠대. 공짜로 증여. 오늘 계약을 하는데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네가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2차 벤츠 넣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증여계약은 오늘 성립은 했어 안 했어? 성립 체결은요. 했지만 오늘 당장 못 가져가죠. 가져갈 고리가 안 생겨요. 저 고리는 언제 생길까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시험에 합격한다는 이 사실은 장래의 사실 맞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거니까 뭐에 해당하고요? 조건. 자, 이 사실이 일어나면 즉 시험에 합격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지. 그때 고리가 생기는 거지. 그전까지 정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이건 조건이고 무슨 조건이라는 거죠? 정지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수증자 을의 시험 합격을 35회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부 부는 붙었다는 소리예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은 오늘 성립은 했어 안 해서 성립은요. 했지만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가 시험에 붙으면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친구 시간에 뭐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했으면 벤츠를 준다. 그럼 과하지 않나 선물로 치면? 다 속셈이 있지. 시험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예? 안 붙을 것 같아요? 사람 인상 보고 또 선입견.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고, 자, 해지 조건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뭐냐? 또 친구 시간인데, 갑이 을에게 매달 생활비로 한 200만 원씩 주기로 해요. 근데 혹시 네가 35회 시험에 응시 안 하면 생활비 중단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둘이 친한 친구인데 을이 중개사 시험에 35회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시험 나 붙어야 되겠다. 좀 이따가 뭐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안 바뀐다는 말도 있고 지금 따둬야 되겠다. 근데 얘는 누구냐면 얘는 이미 몇 해 전에 따서요. 현업을 하고 있어요. 얼른 젊은 사람인데 엄청 잘 나가요. 잘해요. 근데 얘가 주경야독을 하거든. 형편이 어려워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그걸 알고 얘가 얘를 도와주는 거야. 야, 너 이렇게 뭐 일할 거 다 하고 다 하면서 쉽지 않다 요즘. 너 완전히 공부에 올인해서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얘가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가 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그거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갑이 이렇게 대주겠대. 그럼 너 시험 붙을 때까지 내가 뭐 많이는 못 해줘도 매달 200씩 줄게. 그거 하면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그냥 공부만 해라 일단.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고사했죠. 너무 고맙다. 네 마음만 받을게. 근데 내가 너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걸 받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지금. 너 내가 볼 때 너는 잘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널 도와주지만 내가 나중에 힘들 때 너가 내 도와주면 되잖아. 사양하지 말고 받아. 라고 하니까 얘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고맙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매달 생활비를 2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거는 정기 증여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거. 그럼 이번 달부터 줘요? 시험 붙으면 줘요? 이번 달부터 주니까 오늘 계약하고 효력이 곧바로 생기는 거죠. 이거는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네. 갑이 을에게.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자, 법 안 배워도 이 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조건이 있다. 조건. 왜 뭔데? 라고 하니까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너 도와주는 거 아닌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응 알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시험이 꼭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실력이 있어도 뭐 공부 되게 잘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 그러니까 네가 시험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내가 붙을 때까지 내가 계속 도와줄 건데 네가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거 시험장 안 가고 뭐 그거는 날 배반하는 거니까
혹시 응시를 안 하면 생활비 지급을 끊어버리겠다 그때는 라고 하니까 우리 그거야 당연하지. 네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내가 붙는다는 장담은 못해도 시험장은 가야지. 내가 시험장도 안 가? 그러면 끊어야지 당연히. 이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럼 볼까요? 지금 생활비를 주는 계약은 오늘 체결돼서 오늘 곧바로 효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혹시 얘가 시험장에 갈까 안 갈까? 응시할까 응시하지 않을까? 모르지 그거야. 장래 사실인데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지. 응시할 수도 있고 응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응시를 안 하는 일이 생기면 이 사실이랑 불응시가 지금 조건인 거야. 응시 안 하는 일이 생기면 이 증여 계약의 효력, 매달 돈 주는 계약의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갑과 을 사이에 정기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정지 조건 불허 아니면 해제 조건 불허. 해제 조건 불허. 해제 조건의 내용은요. 35의 응시를 아니면 불응시를 불응시하는 것, 응시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어지럽죠. 지금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익숙해지면. 됐어요. 그럼 시기 종기 볼까요? 여기는 쉬워요. 2023년 7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건물 임대해주는 빌려주는 계약을 맺어요. 오늘 계약은 오늘 성립했어요. 성립. 근데 오늘 계약을 해도 아직 전 임차인이 거주 중이야. 전 임차인이 거주하는 게 끝나는 게 한 7월 초순에 끝나거든요. 계약은 오늘 하는데 얘도 딴 데서 이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7월 15일부터요. 2년 해서 2025년 7월 14일까지 빌려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요. 여기가 시기고 여기가 종기예요. 자, 오늘 계약을 맺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7월 15일은 장래에 일어나는 사실로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한 사실이죠. 이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뭐 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노란색이 뭐죠? 시기. 그다음에 이 날짜도 와요 안 와요? 분명히 시간 지나면 오죠. 이 날이 오면 이 기간이 도래하면 임대차의 효력은 뭐 하는 거죠? 소멸. 여기가 뭐예요? 종기. 여기는 시기, 여기는 종기.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이렇게. 되셨죠? 그 말만 붙여놨지 어려운 말도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시기, 종기 붙여서 계약한다 안 한다?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또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서 계약을 맺을 때 이것들을 부관이라고 하고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고 그렇더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볼까요? 약혼예물 수수. 약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뭐가 넷 중에 뭔지 한번 보세요. 이 얘하고 얘 좀 기억나시나 혹시? 철수하고 뭐더라 얘? 수지? 예, 수지였잖아요. 그 면제에서 나온 건데 200만 원 빌린 거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주차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들이 결혼하게 되었어. 결혼. 근데 얘가 시어머니예요. 예비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에게 약혼 예물을 준 거야.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매매예요, 증여예요. 증여, 교환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다고 교환 아니고 증여 계약이 두 건이 있는 건데 증여를 한 거야. 무상으로, 기념으로. 근데 여러분들 약혼 예물을 시어머니가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약혼 예물은 약혼할 때 줘요, 결혼해야지 줘요? 약혼할 때 주는 게 약혼 예물이지, 맞나요? 근데 이 약혼 예물은 어떤 일이 생기면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그 어떤 일이 뭘까요? 파혼이죠. 파혼이라는 뜻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혼인의 불성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는데 혹시 결혼 안 하기로 결정나면 약혼 예물은 가져요, 돌려줘요? 돌려주는 게 관행이라 그러고 대부분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증여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증여를 하는 거지. 그 무슨 조건이 달려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지금 증여 계약을 하고 지금 주는 거니까 지금 효력이 생겼다가 우리가 파혼할지 결혼할지는 모르지만 파혼이란 불확실한 사실이 일어나면 증여 계약의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다, 소멸하는 거다? 소멸하는 거죠. 증여 계약의 효력이 없어져서 돌려받겠다는 거니까. 무슨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해조건부 계약이에요.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 대판 96년도에 선고 대법원 판례 이 소리예요.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 파혼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증여하는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해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요, 얘들이 파혼을 하지 않았어. 결혼을 했어요.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절대로 성취될 일이 없어진 거네 이제.
그럼 완전히 얘게 되었어 안 돼? 며느리 거 되었어 안 돼서 예물은요. 근데 얘들이 이혼을 했어요. 파혼을 한 게 아니고 좀 살다가 이혼을 한 거야. 이 시어머니가 되게 돈이 많아가지고 이 두 사람을 독일로 유학 보냈거든요. 결혼시켜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프랑스 남자랑 바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혼했어. 이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 엑스 며느리 전 며느리가 얼마나 미울까. 자기 아들 신세 망쳤다고 막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약혼 예물도 고가의 예물을 줬나 봐. 그다 돌려받으려고 돌려달라고 청구했던 소송에서 요 며느리가 주장했던 게 엑스 시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파혼을 했으면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 거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내 거는 된 거고 이혼을 한 것은 별개 문제다. 그래서 이 약혼 예물은 내 거다라고 해서 누가 이겼다는 거죠? 며느리가 이겼다는 거. 못 돌려받은 거죠. 시어머니 화병 나가서 못 살겠네. 뭐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됐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 우리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노원 메가랜드 노원 우리 학원에 등록하셨으면 여러분도 계약하신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계약은 끝이 정해져 있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계약은 8월 말로 종료되지 않나요? 10월인가? 잘 모르겠지만 8월로 종료되고 9월 10월은 특강으로 해서 따로 결제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 볼 때 지금 그게 중요한 나중에 가서 따지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 치면 이 학원 시스템이 그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학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8월 달까지 정규 강의로 하고 9월 10월은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시스템이거든. 그러면 2024년 8월 정규 과정이 끝날 때까지요. 끝나는 그때까지만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거지. 여러분들 계약을 하셨고 이거 학원 등록하는 계약 요 날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이 말은 오죠. 이 날이 오면 여러분들 한 계약의 효력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기 달아서 계약한 거예요. 종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시기와 종기 달아서 3년 계약하고 재계약 들어가고 갱신 들어가고 결혼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죠, 여러분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제도도 만들고 결혼해도 계약 갱신 요구권도 만들고 거절 사유도 만들고. 근데 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반인륜적이라고. 그런데 뭐 재산상의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시기 종기 달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조건 기한은 그냥 가볍게 이거 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딱 개념만 잡고 하는 건데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언젠가 사망하면 내 부동산 넣어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게 정지 조건부로 증여를 한 거다. 저게 정지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병이 사망한다는 것은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럼 정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기한. 기한입니다. 기한은 기한인데 시기인가요, 종기인가요? 병이 사망하면 주등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뭐예요? 시기. 죽으니까 종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죽는 건 사람의 생명은 끝이지만 계약은 그때 시작되는 거죠. 효력이. 시기죠. 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기한은 기한인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불확정 기한입니다. 뭐 그렇고, 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은 계약으로 자꾸 제가 읽고 있는 걸 보세요. 정지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X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은 해제 조건이 성취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잃는다. 소멸한다. 반대로 얘기돼 있네. 종기가 달려 있는 법률 행위는 종기 기한이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기니까. 맞죠? 올해 시험이네. 34회 시험요.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립 빼고 다 했습니다. 대립 빼고 쭉 다 했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대리 파트를 조금만 가볍게 볼 거예요. 대리는 본 수업에 들어가면 적어도 3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뭐 한 30분도 안 할 거예요. 한 잠깐만 봤다가 대리가 뭔지만 강의만 잡고 바로 다음번 산인 물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